나의 버킷리스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 40분 동안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워낙 전에 강사님 여기 계시는 분이 아주 피부에 와닿는 좋은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이것이 제게 먹힐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 좋습니다. 저는 아직도 나이가 들었는데도 소설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사실 나의 버킷리스트도 이건 실제 전부 다 실제 얘기입니다만은 혹시 소설에 뭐 이런 무슨 조그마한 힌트나 이런 것을 얻지 않을까 하고 해서 시작이 됐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온 제가 버킷리스트는 뭐 여러분들도 다 몇 개씩은 수첩에 적어 놓으셨을 겁니다. 혹시 없으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제 말씀에 공감이 있다면은 수첩에 적어서 죽기 전에 되든 안 되든 몇 개씩이라도 이루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죽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제 버킷리스트는 미래를 보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부고장과 버킷리스트인데 사실은요, 부고장은 되게 사람이 죽으면은 자식들이나 후손들이 아무 개가 어떤 원인으로 해서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죽었다 이렇게 부고하는 게 여태까지의 이제 원칙인데 괴팍한 사람들이 계셨었던 모양입니다. 몇 년 전에 뉴욕 신문에 미국의 유명한 신문 중에 하나인 뉴욕 타임즈 인터넷 신문에 아트 브루크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죽었다는 말을 이제 인터넷 신문에 실렸다고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아트 브루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망했습니다 하고 동영상까지 올렸는데, 동영상은 이제 아들 보고 찍으라 그래가지고 장례식 끝난 다음에 이렇게 미국의 인터넷에 다 퍼뜨리게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 분이 있고, 또 미국 작가 중에 제인 로터라고 하는 소설가인데요. 이 여자분도 미리 자기 죽을 이제 며칠 죽기 전에 이제 부고장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삶이라는 선물을 줬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 반납하고 나는 죽습니다 하고, 이분은 자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신문에다가 부고를 미리 냈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죽었죠. 그래서 이런 거를 힌트 삼아서 저도 미리 이제 죽었다는 것을 가정해서 부고장을 써본 겁니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저도 보면서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데서는 왜 2011년에 도호쿠 지방에 큰 쓰나미하고 지진이 나가지고요. 그때 영향으로 일본 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미리 써놓는다든가 부고장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리 부고를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유행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제일 유명한 게 다큐멘터리 영화 엔딩 노트라고 보셨죠?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건 아주 뭐라고 해요? 딸이 아버지 죽은 거를 다큐멘터리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하지 않습니까? 참 굉장한 맹랑한 딸인데, 딸은 연출가가 조감독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영화를 아주 탄탄하게 감독 자격을
받았다고 한다든가 이렇게 했다 그래. 엔딩 노트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저도 굉장히 아주 놀랐습니다. 제일 처음에 본 것이 그것을 본 게 3년 전에 어디야 그 코엑스에서 웰다잉 박람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주 리얼하죠. 자기 아버지가 퇴직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저보다 한 살 더 많더라고요. 48년생이던데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회사에 있다가 퇴직해갖고 이제 노후를 이제 잘 부인하고도 잘 즐기려고 했는데 진단을 받아보니까 덜컥 암 말기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강사님 말씀한 대로 말기라서 3개월 안에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3개월 동안 과정을 딸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찍은 거예요. 참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지독한 면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부고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인 박준서가 노안으로 2033년 8월 15일 자택에서 죽었기에 상가 알려드리며 사고사나 돌연사 혹은 고독사가 아니었기에 다행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크게 결례인 줄은 아오나 이 부고장을 받아보시는 시점에 이미 발인도 끝났으므로 본인과의 추억은 보름 전에 있었던 저와 굿바이 파티로 대신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저는 이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뭐 말기암이든 아니면 뭐 한 달 후에 죽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전에 장례식은 안 하고 장례식은 가족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안 부르고 그 대신 보름 전이나 한 달 전에 제가 조금 정신이 맑아 있을 때 그 보고 싶은 친구들 불러가지고 여기다 썼지만 굿바이 파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이제 뭐 얼굴 보고 또 이렇게 즐겁게 담소도 하고 그걸로 저는 이제 장례식 한 셈을 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저의 죽음은 그냥 가족들끼리만 해서 하려고 그런 생각이 나서 이제 제가 쓴 겁니다. 장례 일체는 가족 협의하에 장남이 주관하였으며 신자는 아니었으나 장지는 불교식으로 하였기에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했습니다. 간단하게 죽음을 알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부고장입니다만 일주일여 병상에 있으면서 별세의 길목에서 느꼈던 감정을 조금이나마 남기고 싶었기에 다소 글이 장황하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고 읽기를 그만두셔도 좋습니다. 저는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는 세상에서 농담입니다. 120세가 넘으신 우리나라의 수많은 어르신께 죄송합니다. 2033년이면 120세까지 사시는 분이 아마 틀림없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의학도 발달되고 또 뭐 장기도 부속가라 갈듯이 가는 그런 기술이 틀림없이 이제 현실로 나타날 테니까요. 지금은 뭐 100세, 지금 100세 사시는 분이 한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대충 12,000명. 예. 제가 이제 통계청에 이렇게 검색해서 보니까 2년 전 2014년 말로 100세 넘으신 분이 15,000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90세 넘은 분이 2014년에 17만 명, 80세가 110만 명. 그러니까 정말 고령화 사회가 된 거예요. 근데 2012년도에 100세 되신 분들은 15,000명이 아니라 2,300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2년 사이에 그냥 바짝바짝 고령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간 건강하거나 참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재수없이 100세까지 산다든가 정말 고생스럽게 120세까지 산다든가 이런 아주 상황이 좋지 않은 걸 맞을 수가 있다 하는 거를 여기 그런 의미에서 쓴 겁니다. 하여튼 저는 85세로 마감했으니까 앞으로 저는 17년만 더 살 겁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중간은 한 셈인데 무엇보다도 노년에 걸리지 말아야 할 3대적인 말기암이나 뇌졸중, 치매 같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타인을 괴롭히다 죽은 목숨도 아니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만 대사증후군을 관리하지 못해 말년에 고생했습니다. 저는 죽기 전에 저희 죽음에 대비해서 특별히 임종에 관한 연구나 공부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천 웰다임 여기에 다니면서 아무 준비 없이 죽음을 맞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송 회장님도 열심히 쫓아다니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부산에 몇 년 전, 한 2년 됐나요? 한 다세대 주택 1층에서 67세 여성이 세입자죠. 백골 상태로 5년 동안 아무도 안 찾다가 백골 상태로 찾았지요. 왜?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네. 이렇게 고독사죠. 이 양반은 아마 무용고였을 테니까 아무도 안 찾았겠죠. 5년 만에 백골 상태로 찾는 경우가 신문에 나서 그렇지 아직도 여러 군데서 보인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고독사 하는 것이 이것도 제가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2013년에 한 해에 2,000건이었답니다. 근데 고독사로 죽는 도시가 제일 많은 게 물론 서울,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인천 지역 순으로 해서 고독사가 많다고 합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근데 고독사는 그럼 다 노인들이 백골 상태로 발견되느냐?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고독사로 죽는 분이 나이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50대라고 합니다. 50대가 고독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60대, 그 다음에 40대, 70대가 오히려 제일 낮은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참 50대가 슬픈 50대가 돼버리는 거죠. 아마 틀림없이 제가 생각할 때 기러기 아빠라든가 아니면 가정에 버림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은 하여튼 지금 근데 이거 고독사는 고독사고 우리 노인들요, 독거 노인들, 저도 거기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만 독거 노인이 몇 만이라 그래요? 120만이래요. 그렇게 많답니다. 근데 120만인데 그 독거 노인들이 다 그 무용고냐? 애석하게도 무용고가 아니라 다 자녀가 있는 노인분들이 살기는 혼자 살아가는. 아실 겁니다. 유학 갔거나 자식들은 다 외국 나갔다든가 아니면은 사업이 망해가지고 지 식구 건사하기도 바빠가지고 부모를 모실 경황이 없는 거죠. 아니면 또 성격상 며느리나 손주들한테 관세 받느니 에이 나 혼자 살겠다 이러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독거노인만 해도 120만 시대 이렇게 참 굉장히 사회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날 그럴 사회가 되는 거지요. 자, 이런 이렇게 백골 상태로 발견되는
이런 슬픈 고독사 하신 분도 사실 그동안 옆에 뭐 호스피스나 아니면 그 요양보호사 같은 분 아니면 친구라도 있었으면 갈 때 덜 외로웠을 텐데 정말 너무나 슬픈 겁니다. 여기에 비하면은 엔딩 노트의 그 주인공이 스나다 도모야키 씨라고 하시는 분이네요. 이분이 이제 영화에서 봤죠. 저는 가족들이 정말 그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이렇게 모이니까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하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웰다인이시죠 이분이요. 비록 암이었지만 저는 그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집에서 죽는 것이 웰다인 중에 하나 첫째가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 공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또 이제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대사증후군 노환으로 한 달여 병원에 있을 때입니다. 제 병상 옆에는 골수적 말기로 들어온 70대 환자, 종로에서 큰 빌딩을 소유한 부자입니다. 이미 세포 이식 수술이며 방사선 치료도 받았으나 나아질 기미가 없자 행여 불효자 소리를 들을까 자식들은 너도 나도 질세라 적극적으로 항암 치료를 요구했습니다. 바로 아까 여기 간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사 한 대에 1,000만 원짜리를 놓고 그러더라고요. 한 방에. 근데 전혀 쓸 데가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자식들은 전부 다 그 아주 그냥 효녀 경쟁이나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사실 이 친구인데요,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인데 이렇게 해서 제가 소설처럼 쓴 건데 이 저 종로 5가에 이 기역자로 생긴 그 큰 빌딩은 아니고 기역자로 생긴 4층짜리 기역자 그 두 동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죽었어요. 근데 자식들이 그렇게 이제 효도 경쟁을 하다가 나중에 뭐 이거 끼고 본인은 참 비참하게 죽었어요. 정말 여기 안덕희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래서 지옥입니다. 저도 어머님을 2년을 이제 모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고 해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서 배운 거 그대로 했지요. 한 2년. 근데 결론은 맞더라고요. 이 강사님 말. 억지로 잡수고 싶지 않을 때는 안 먹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걸 몰랐어요. 억지로.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때 당시. 참 아주 불효했던 거죠. 제가요. 하여튼 이 친구는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요. 죽었는데 아무 쓸모가 없죠. 그 다음부터는 형제 간에 뭐 싸움박질 하느라고요. 서로 재산 내놓으라고. 자기가 더 찾아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제 친구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 가족들과 의료진의 눈에 의사라면은 예견되는 환자의 존엄사보다 생명 연장으로 얻는 폭발적인 병원 수입. 이건 사실인 모양입니다. 병원이 환자가 부자 환자가 들어오면요 엄청나게 시간 끌고 뭐 아주 그냥 의사고 간호원이고 그냥 지극정성으로 하는데 그 일주일이나 열흘 사이에 수익이 무척 올린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원무과에서는 좋아하죠. 근데 아주 쓸데없는 것을 저도 눈으로 봤었습니다. 자, 난리를 치렀으나 애초 환자가 의식이 있었을 때 가족 누구나 자식들이 이 친구한테 평소에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고 싶으세요? 좀 물어보는 자식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 있었을 때는 자식들이 다 뭐 외제차 타고 지네들 다 노느라고요. 아프니까 이제 다 얼굴 보러 왔던 건데 나쁜 녀석들이. 근데 이렇게 죽은 친구보다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면 이게 서울역 노숙자가 추운 겨울에 추우니까 뭐 소주를 막 들이킬 거 아니에요?
소주 들이키고 말하자면 취한 상태에서 그냥 하룻밤 사이에 홀라당 죽는 그 노숙자가 훨씬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저는 들었어요. 그 병원에서 그냥 굉장히 고생하다 죽는 것보다는 오히려 술김에 하룻밤 사이에 횟가닥한 노숙자가 더 낫지 않았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건 어머니를 봐서 제가 느꼈던 거지요. 하여튼 저는 오래전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어머님의 괴로움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에 주저없이 내가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 의사표시 무능력 상태에 대비해서 큰아들을 의료 대리인으로 해놓고 존엄사 선언서와 사전 의료 의향서는 물론 사전 장례 의향서를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와서 다 배웠던 겁니다. 부천 웰다인 문화원 덕분이죠, 저는. 그래서 큰아들이 최근에 작년에 결혼했는데 따로 불러다가 제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으면은 이제 월남 저는 백마부대를 갔다 왔었는데 그러니까 또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도 원하면은 원어초에서 뭐 거의 공짜 수준으로 해주고 뭐 이천에다가도 뭐 이렇게 해주고 뭐 하는 거 보니 그 얘기를 내가 했죠. 큰아들한테 너 나 죽으면 돈 들을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해. 공짜로. 이제 그랬죠. 아주 그냥 확답을 제가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전 의료 의향서, 장례 의향서 다 보여줬고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요. 이렇게 긴 부고장을 짜증을 참아내시면서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보답이라고 이제부터 제가 이건 실제입니다. 제 버킷리스트는 무엇이었고 또 제대로 이행이나 하고 죽었는지 혹시 궁금하신 분도 계실지 몰라서 제 메모장을 있는 그대로 열어보입니다. 했습니다. 자, 저는 10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동안에. 이거 몇 년 걸렸습니다. 사실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아까 얘기한 엔딩 노트의 그 주인공은 그 양반도 그 버킷리스트를 썼는데 시시한 것도 많더라고요. 뭐 그 영화에서 보니까는 쭉 자민당만 찍었는데 내가 요번에는 그 딴 당도 한번 찍겠다는 것도 그 버킷리스트에 들어갔고 우유 뭐 말하자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매일 우유를 남양 우유로 바꿔 먹겠다 뭐 이런 것도 써놓고 별거 아닌 건데도 그렇게 썼으니까 버킷리스트 뭐 크게 생각할 거 없겠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10개를 썼는데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책장 도서 완독하기인데 사놓은 거는 무지 많았습니다. 소설 공부한다고 몇 년 전에 뭐 단편 전집, 중편 전집 이거는 이만큼씩 사다 놓고 또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등단을 했는데 등단하니까는 여기저기서 그냥 자기 소설집 냈다고 책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르는 사람들도 막 보내줘요. 그거 하나씩 모아보니까 엄청나는 거예요. 이거 읽을 새가 없고 개울 또 아직 그 문학적인 그 마음이 좀 아직은 꽉 차 있질 않아서 그런지 읽지 못하고 다 꼽아 놓기만 하고 그랬었습니다. 재밌는 것만 좀 읽고 그 한심한 거예요. 제가 봐도 이게 내가 무슨 소설 공부한다고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해서 버킷리스트에 올렸죠. 그래서 요즘도 이제 하는데 아마 제가 그 2033년 되면은 그 제 책장에 65% 정도는 읽고 죽지 않을라나 그걸 쓴 겁니다. 아마 다는 못 읽고 반 이상 65% 정도는 아마 읽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소설로 등단하기. 이거는 2014년도에 모의 환자라고 하는 걸로 해서 등단을 했는데 그 별로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 이후로도 단편 소설로는 뭐 별로 유명한 잡지는 아니지만은 몇 군데 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뭐 별로 평가는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토의 1호집 출간하기. 예, 이거는 제가 사실은 1999년도에 돈을 못 번다고 해서 이혼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들만 둘이라서 큰 놈은 나하고 살고 이제 이렇게 찢어질 때 막내는 엄마하고 살고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나눠서 이제 했죠. 그런데 그때 뭐 충격은 아니지만은 일본에를 제가 자주 갔어요. 그냥 이제 방황이라고 할까. 이제 아까 현소 선생님 저기 계시지만 생활 한복 입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진짜 배낭 이렇게 된 거 하나 하고 밀짚 모자 쓰고 일본의 대도시는 안 가보고 시골길로만 완행열차나 기차 타고 시골길로 참 많이 방황을 했어요. 그렇다고 일본어를 썩 잘하지는 않았는데 그 바람에 일본 방언이랄까 뭐 이런 재밌는 단어를 이렇게 한두 개씩 적다 보니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참 아깝다. 이거 책으로 한번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몇 년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이걸 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진 못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여기 써있네. 2017년 매차구차 일본어를 출간했으나 빛 못 보고 죽었다. 이거는 내년에 낼지 안 낼지는 아직 그때가 안 됐으니까 모르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갑니다. 장래 지도사로 일하기. 자격증은 취득했으나 시신 2구를 염하고 힘에 붙여 그만두고 죽었다. 예. 시신 2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얼어가지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염하는 게. 아이고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그때 손 들었었죠. 네. 일단 근데 참 미안하죠 시신한테는. 네. 그 다음에 5번 호스피스를 일해보기. 이것도 못했습니다. 네, 해보려고 부천 성모병원에 있는 내과 과장이 이영석이라고 하는 동창이 있는데 이 친구한테 이제 호스피스 자격증 딸 테니까 거기서 좀 일 좀 하자고 해서 약속까지 받아놨는데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는 못 해봤는데 앞으로도 해보고 싶습니다. 호스피스 교육기관이 어디 인천에 어디 있다 그래서 이제 봄에 다녀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안 됩니까? 네. 나이가 많아서요? 나이가 많아서. 그렇구나. 틀렸네. 일단이 위기계 호스피스 있어요.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향 땅 처분해서 쓰고 죽기. 이거는 아버님이 이제 경상북도 예천인데 아주 척박한 동네에서 사셨었죠. 조금 물려주신 게 있는데 농사 짓는 땅이라 돈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고민을 했었어요. 이거를 재산은 없으니까 요거는 잘 놔뒀다가 자식 새끼들 줘야지 하고 결심을 했는데 큰 놈 장가 보내고 또 작은 놈 큰 거 작은 놈이 이제 엄마하고 사니까 틀려 먹었어요. 이거 얘네들 믿고 노후 생활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이거 팔아갖고 내가 까먹고 죽자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절대 안 물려주고 제가 팔아가지고 제가 다 쓰고 죽으려고 하겠다는 그겁니다. 네. 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기차로 일주 한 번 더 하기. 네, 이거는 한국도 물론 이제 다 하셨겠지만 기차를 제가 이상하게 좋아해가지고 기차 타고 기차로만 타고 이제 한국도 한 2억 번 돌았었습니다. 근데 일본도 이제 물론 기차로만 돌았죠.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잡고 했는데
저기 북해도 홋카이도 맨 위에 소련 땅이 보이는 데가 왁카나이라는 데거든요.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일본이 일주간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한 달 보름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맨 끝에 가고시마 마구라사키가 뭐 거기까지 이제 가고 그랬었죠. 근데 해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한 번 더 기차로 일주 한 번 더 하고 죽자 하는 그 소리입니다. 근데 요즘은 한국도 굉장히 저 철도 사장이 여자분이잖아요. 여자분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선 아리랑 열차, 뭐 남해 금빛 열차, 또 뭐 남도 관광 열차, 또 동해안에 왜 아주 그저 완행 열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닷가로만 가는 거, 이런 거 한번 또 해보고 싶다는 이제 그 소리인데, 저기 취미가 같으시면은 같이 한번 죽기 전에 해보자 이런 소리입니다. 예, 그다음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멀리 있는 지인이라고 했지만 친구 찾아서 비타민 C 한 상자씩 주고 밥값 내기. 요거는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좀 했습니다. 비타민은 고려온단께 좋더라고요. 예, 그거 사가지고 저기 뭐 포항에 있는 친구면은 저 중학교 동창 전화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처음에 주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밥 먹고 막걸리 한 잔씩 먹고 이제 갈 때 이거 하나 줘 그러면 준다고 그러면은 얘가 왜 이런 걸 주나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먹어봐 이제 비타민 C 먹으면 좋을 나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아직 친구들 다 돌진 못했죠. 근데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다음에 틈틈이 손주들 모습 하고 싶은데 아직 저기 손주가 없으니까 이제 생기면은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 하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굿바이 시유어겐 이제 임종준 파티하고 부고장 써놓고 죽었다. 부고장은 바로 이건데 요 약속을 저는 꼭 지키려고 지금도 애를 쓰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이제 정덕희 강사님한테 들어보니까 마음속으로 노후에 이게 나이 먹어갈수록 병원도 자기가 다니는 병원 꼭 하나씩 해놔야 되겠다는 것을 해야. 첫째 필요한 게 치과겠더라고요. 아직 저는 뭐 이는 괜찮는데 치과, 내과, 그다음에 이제 뭐 요양병원, 요양원. 저는 요양원 같은데 나중에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할 확률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저 요양병원을 부평에 사는 친구 하나 있고 저 목동에 사는 친구 있는데 요 녀석들한테 제가 지금 잘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두서없이 부고장을 핑계대고 제 버킷리스트를 랍시고 했는데 내용이 시원찮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버킷리스트가 없으시면은 저처럼 수첩에다 몇 개씩 적어가지고 뭐 죽기 전에 또 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죽기 전에 꼭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죠.